예, 요약책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해서 소재지, 면적, 토지, 경계, 지형, 토지 경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토지에 관한 중개를 할 때요, 매우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렇게 택지로 돼 있거나 이런 데는 그나마 좀 덜한데요. 그죠? 우리가 시골에 있는 땅, 그죠? 논, 밭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둔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실제 지적도상으로 보고 측량을 해보니까 넘어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애매하다 싶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적은 제곱미터라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토지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대장이나 등기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할 때는 등기부 등본은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 사실관계, 그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에 관한 사람, 권리에 관한 사람은 등기부가 우선하고 사실과 관계된 건 대장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지형, 지적도에 의해서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현장 답사를 반드시 병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기시면, 지세는 토지의 경사를 확인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지목은 잘 아실 거고,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토지가 맹지, 포위지인지 확인한다. 맹지라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도로가 있다면 사도인지 국도인지를 조사해서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맹지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죠? 맹지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감이 있죠. 거의 그린벨트 수준이죠. 우리 그린벨트, 그죠? 자연녹지 이런 거 하면 어때요? 그거 사면 안 돼! 라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린벨트 안 되고 맹지 안 되고 하시는데, 고수들은 어떤가요? 그죠? 그린벨트, 맹지 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가죠? 그죠? 맹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능성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평가되었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평가되었다든지, 여기서 하나가 뭐가 뜰 거야. 우리 어때요? 맹지에 도로가 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뭐는 안 될까요? 중개사무소는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차리고 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고 무허가 건물을 중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죠? 내가 무허가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건 결국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미등기 건물은 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건물이고, 그러면 미등기 건물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다가 정답이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아직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축물 대장은 나왔지만 아직 등기가 안 난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사유를 첨부를 해서 등록할 때 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등기부를 통한 조사 확인, 표제부, 갑구, 을구 나옵니다. 표제부는 사실관계만 기재돼서 권리관계는 기재되지 않고요. 갑구와 을구의 소유권 이해의 권리사항이 된다. 그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관계는 어떤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죠? 사실관계라는 건 면적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9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경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중개하면 안 될 것 같은 경우 대부분은 어떨까요? 중개는 다 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설명을 꼭 하셔라. 그죠? 이러한 권리관계가 있으니, 그죠? 이러이러한 권리관계가 있으니 그거를 유념하시고 거래를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셔라. 이런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권리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 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 등기는 뭐예요? 내가 매매를 할 때, 매도를 할 때 다시 사겠다라는 등기를 해놓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A가 B에게 매도를 했는데 내가 다시 사올 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B가 C에게 환매권이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B가 소유하고 있다가 C한테 팔 수 있을까요? 파는 건 상관없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환매권 발동을 하면 C한테 다시 A한테 넘겨줘야 될 상황이 발생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꼈다. 그죠? 중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C에게 환매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때요? 환매권이 있으니 A가 다시 너에게서 가져갈 수 있다. 소유권을 사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의 등을 알려준다. 가압류를 떠안고 살 경우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죠? 가압류 사실도 어때요? 가압류가 돼 있어도 나 그거 안고 살래. 가능하죠? 그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를 내가 감안을 하더라도 금액이 적정한다든지 아니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등기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계약을 하시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시는데 어때요? 매매 계약을 해놓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상태에 내가 대금 지급도 하고 언제 하기로 약정을 해놨잖아요.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을 했잖아요. 근데 가끔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또 팔면 어떡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안 불안하세요? 우리는 신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별로 없으신가요? 가끔은 불안하시죠? 그죠? 내가 계약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머니에 넣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다 보니까 등기의 방법,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바뀌는데 나한테 판다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막아놓는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처분이라는 말은 어디서 제일 많이 들으세요? 공사 중지, 가처분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뭐 들어보셨어요? 막 옆에서 우리 집 앞에, 그죠? 우리 집 앞에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불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집의 경계를 넘어와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공사 중지 가처분을 때리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근데 공사를 못하게 된 사람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가처분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역공을 당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줄줄이 들어오겠죠. 네가 건 가처분 때문에 내가 발생한 손해가 엄청나게 많다. 그 가처분은 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처분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처분 금지에 대한 가처분 등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내가 산 게 확실하니까, 그죠? 계약서 있고 계약금 줬고 중도금까지 줬다라고 친다면 예를 들면 이거는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돼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팔지 못하도록 처분에 대한 금지, 그죠? 처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게 있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소유권 상실. 처분금지 가처분이니까 그 처분 금지하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샀다. A, B 간의 관계에서. 그죠? A, B 간에 나는 지금 새로운 C잖아요. 그죠? A, B 간에 매매를 하고 얘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놨는데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껴서 이런 그림이 또 그려지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처분금지 가처분 있는 건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처분은 또 뭐가 있나요? 점유 이전 금지라는 것도 있어요. 점유 이전은 뭐예요? 점유한다는 거는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임대차 하면 경매나 이런 경우 명도 같은 거 할 때 있죠. 경매 낙찰받았는데 명도해야 되잖아요. 명도해야 되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점유권을 딴 사람에게 옮긴 거야. 그러면 또 따져야 되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명도를 하기 전에 점유 이전 가처분을 낙찰받은 자가 내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점유하지 못하도록 권리관계를 우리들이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처분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청구권이죠? 별거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나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청구권에 대해서 보전 가등기란 거죠.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본다면 자, 왼쪽에 있는 등기부를 보실게요. 첫 번째는 소유권 보전 등기 갑이 했죠. 그 다음에 병이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보전 가등기를 했죠. 아직 본등기는 안 갔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 해달라고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3번이 뭐예요? 병2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요. 누구한테? 갑에서 병2로 간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근데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한테로 오죠. 그죠? 그럼 병은 순서상으로 네 번째이시면 어때요? 두 번째 보전 가등기를 해놨잖아요. 가등기를 해놨다는 얘기는 가등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발당가는 거죠. 실제로 약간 표 사지 않아도 줄 서 있을 때 앞에다 줄 서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식구들. 그래서 본등기 표 살 때 어때요? 바로 이제 가서 사는 거죠. 뒤에 사람들 줄줄이 있어도 어때요? 애견만은 줄 세워놓고, 그죠? 줄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표는 아직 안 샀어.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난 저쪽 가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표 살 때쯤 돼가지고 막 가가지고 내가 표를 살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뒤에 사람들 줄줄이 있어도 난 미리 걸어놨으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거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뭐 얼마나 많은데, 그죠?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 등기가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 아까 채권 최고액 말씀드렸죠? 채권 최고액은 실제 채권 금액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최고액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자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안 내고 버틴다. 1억 빌렸는데 안 내고 버티면 1억 1000이 될 수도 있고 1억 20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 혹은 30%의 범위 내에서 최고액을 더 걸어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손해배상 책임은 중요하죠. 그죠? 교재가 또 없으시죠? 235페이지인데요. 235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법 30조에 나오는데요. 읽어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그죠? 중개행위를 할 때,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중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나요? 아니죠. 그죠?
그냥 아무 우리가 중개 행위를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차 타고 가다가 살고 계신 집을 박았다고 쳐보자고요. 그죠? 그럼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거는 당연히 민사로 해결이 나죠. 맞죠? 민사상으로 어때요? 제가 최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중개사법에서도 이런 걸 아예 정해놨으니까 잘 보고 얘를 이용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개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었지만 중개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중개법에 대해서 중개법, 공인중개사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뭐가 있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들었잖아요. 그죠? 업무보증 들은 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치면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은 민법에 다 나오지요. 그죠? 근데 민법에서 민사재판을 하건 어찌됐건 소송으로 해가지고 받아내든 뭐 어쨌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중개법에서 다루자고 하면 문제 아니면 중개법에서 다루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업무보증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손해를 받은 사람, 손해를 준 사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업무보증 예를 들어서 공제를 들었다. 그럼 공제에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죠? 공인중개사하고 얘기할 필요 없이 공제하고 얘기해서 협회 가서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 청구해도 되니까. 그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업무보증 들은 부분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의 맹점이, 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요?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행위는 기본이고요.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혹은 내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혹은 공탁을 해라라는 얘기고요. 공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험의 청구권은 언제 소멸이 된다 그랬죠? 보험은 언제까지 받으실 수 있다 그랬어요? 보험료 받으셔야 되잖아요.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청구하라고 되어 있나요? 10년? 3년입니다. 3년. 그죠? 3년 내에 청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 우리가 중개사고는 언제 나온다? 바로 안 나온다 그랬죠. 중개사고는. 그죠? 시간이 좀 지나면 보통 발생한다 했어요. 그러면 보험의 청구권이 3년이니까 공탁이라는 건 뭔가요? 공탁.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증을 얼마라고, 개인일 경우 업무보증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1억 해놓으라 그랬죠. 그러면 그 1억을 공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억을 은행에, 아니 이제 법원에 넣어놓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지만 공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 공탁금 찾아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폐업을 하면 공탁금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폐업을 하고 공탁금을 찾았는데 중개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 당사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죠. 맞나요? 그래서 공탁금을 바로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찾아갈까요? 3년 동안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탁을 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년 이자율을 따져본다면 1억에 대해서 3%다. 얼마죠?
300만 원이죠. 300만 원 공탁금으로 더 가지고 300만 원씩 나가는데 1년에 20만 원이면 될 걸 300만 원으로 막는 셈이 되잖아요. 그죠? 공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 다음에 개업권유무계산 중개가 완성될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설명하고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법에.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을 경우 보증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설명을 하시고, 그죠? 그거에 대한 사본을 교부를 해라. 사본은 어떠한 증명이 된다라기보다는 뭔가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어떤 내용을 알려주면 될까요? 상식적으로요. 제가 거래 당사자예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제가요 보험 들어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거래 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여기서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 궁금하죠? 어떻게 궁금하겠어요?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할 거고요.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될지가 궁금하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유효한지 보장이 되는지, 그죠? 그게 중요하겠죠? 보장도 안 되는 그냥, 그죠? 기간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거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증서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보장 금액 1억 나와야 되겠죠? 그죠? 1억 나와야 되고요.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여가는 협회, 그죠? 그 서류에 보면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제증서에. 그죠? 공제증서에는 1억짜리를 어디서 발행을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날짜가 나옵니다. 그죠? 1년에 한 번씩 뜨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공제증서 사본을 제시를 하면 보장금액과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간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자문서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메일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우리 요즘은 세금 계산서도 끊어지는 경우 별로 없죠? 예? 다 전자 세금 계산서로 이메일로 쏴주죠? 관심이 없으신가요? 세금 계산서도요, 그죠? 옛날에는 세금 계산서 종이로 줬잖아요. 요즘 어때요? 다 이메일로 날라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요약집을 한번 보실게요. 56페이지. 자, 30조 1항에 고의 또는 과실,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합니다. 임차인, 월세반좀 구해줘. 오케이. 갑인내 시비 비었어. 계약하자. 근데 내 사무소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어서 옆집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가서 계약하자. 갑이 나한테 대리권도 줬어. 자, 대리권도 줬으니까 지금 공인중개사가, 그죠? 공인중개사 을이 갑의 대리, 그죠? 맞아요? 갑이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맞죠? 임대인을 대신해서 을이 병에게, 그죠? 임대차 계약을 지금 행하는 중이죠. 맞죠? 한쪽만 대리하는 거니까 대리의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우선 대리의 문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 사무실이 지금 인테리어 공사예요. 정의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쓰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떤 거요? 장소의 제공.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 장소를 빌려준 2항이죠. 30조의 2항.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누구? 정에게도 문제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이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을이 어떤 거예요? 보증금 들고 날랐대요. 을은 협회에 1억 원 한도의 공제가 가입되어 있었고 병은 정신적 손해 5천만 원도 입었다. 그죠? 자,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임차인에 대해서 갑의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중개를 한 거죠. 정의 사무실로 가서 했어요. 그죠? 근데 병에게 계약금을 받고 날랐네요. 근데 어찌됐건 을도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을도 공제를 1억을 들은 거예요. 맞죠? 근데 병이 입은 손해는 1억에다가 정신적인 피해보상 5천 해서 1억 5천만 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몇 줄 안 되는데 조금 복잡하죠? 안 복잡하신가요?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그러면 첫 번째, 병이 을과 협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거는 을이 중개를 했다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그죠? 을이 중개를 했다. 대리권을 받아서 했기는 갑의 위치에서 했지만 중개를 했다라고 보는 거냐? 답은 뭐예요? 당연히 가능하다. 그죠? 왜? 을이 지금 뭐예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지금은 뭘까요? 돈을 갖고 날린 상황이죠. 돈을 갖고 날랐으니까 고의죠. 그죠? 고의로 중개사고를 발생시켰잖아. 을이. 그죠? 그러니까 을이 가입한 협회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병에 대하여, 그죠? 을을 대신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겠죠. 손해배상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병은 협회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냐? 병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아, 을이 중개 활동을 한 것이고 고의로 잘못을 했으니, 그죠?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을 만족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협회에다가 나 손해에 대해서 돈 주시오라고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병이 입은 손해는 지금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근데 1억 5천을 자세히 따져보면 어때요? 1억은 재산상의 손해, 5천만 원은 정신적 위자료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1억을 들었으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1억 5천이라고 해도 공인협회에서는 1억밖에 안 해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상의 손해가 5천만 원, 정신적 손해가 3천만 원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럼 협회에서 8천만 원을 줄까요? 안 주겠죠. 5천만 원만 주겠죠. 다 이제 공부가 잘 되셔가지고 이 정도에 물어보는 건 재미가 없으시죠? 정신적 손해는 받을 수가 없다. 틀리다 맞다? 받을 수는 있다. 그죠? 받을 수 있는 건 협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어떤 법으로 따져야 돼요? 이 법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다. 민법으로 따지자. 아시겠죠? 정신적 위자료자, 우리 위자료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으로 따로 따져야지 중개법에서 따지는 일은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당연히 충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이 협회의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어찌됐건 협회에서 알았죠? 지금 단계는 어때요? 위자료를 못 받아도 1억에 대해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었잖아요. 한도가 있건 간에 어찌됐건 간에 재산상의 손해는 1억을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병은 협회한테 돈 주시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협회도 바보가 아니고 돈 달라는 건 다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병이, 그죠? 을로부터 피해를 봤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되겠죠. 근데 자, 보세요. 지금은 돈 들고 날른 거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고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은 살다 보면 과실이라는 것도 있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는 건 관계가 어떤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겠지요. 그죠? 근데 내가 당장 줄 돈이 없어요. 1억을 해줘야 되는데 1억을 줄 돈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한번 보세요. 재산상의 손해가 1억을 발생을 했는데 제가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의뢰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난 너한테 1억을 못 물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거래 의뢰인은 협회에 쫓아가가지고 그럼 네가 줘.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협회 입장에서는 저랑 똑같겠죠. 못 주죠. 협회에서. 맞죠? 맞나요? 협회에서 돈을 주건 제가 그렇죠. 제가 거래 당사자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어떠한 의도가 없지 않는 한 협회에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돈을 주진 않아요. 손해배상 해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거래 당사자에게 돈을 줘야 될 상황이 내 뜻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법으로 따졌더니 내가 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해되시죠? 협회는요 나의 분신이죠. 그죠? 내가 주기 싫으면 협회도 주기 싫은 거예요. 현재 상황. 근데 내가 쿨하게 인정해버렸어요. 나의 과실이었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때요? 주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서류들이 지금 4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게요. 손해배상 합의서, 재판전의 합의. 즉 어찌됐든 간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화가 나고 돈을 달라 하겠죠. 근데 나는 못 주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재판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현재 상황.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야 쿨하게 인정해버린 거죠. 그래요. 내 과실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줄게요. 그러면 어때요? 거래당사자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합의서 하나만 써주세요. 왜? 협회 가서 청구하기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첫 번째 합의서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화해조서. 화해조서는 뭐예요? 재판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재판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하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는 얘기해놨지만 내 과실이 맞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재판 판결 나기 전에 어때요? 그래 맞아 쉽게 얘기하면 화해하자 이런 얘기죠. 합의한 거예요. 합의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협회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협회 가서 거래 당사자는 협회 가서 팔아. 너네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니 나 돈 줘라. 돈 줘라는요 협회에서 100%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이 서류를 들고 가면 협회에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협회에서 이 서류를 보고 바로 주진 않아요. 이걸 보고 또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협회에서 못 주네라고.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는 4가지는 뭐냐면요 당사자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쿨하게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에 그걸 들고 와서 봐라 네 회원인 제가 인정했으니 나 돈 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협회에서 그걸 보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건 또 아니에요. 또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 아무튼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그죠? 이거는 재판 전이든 재판 중이든 합의를 본 거죠. 당사자 간에. 세 번째는 뭐예요? 죽어도 인정하네. 공인중개사가 죽어도 인정하네요. 그죠? 죽어도 인정 안 할 경우 어떻게 해요? 법원의 판결. 그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거는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둘 사이의 문제를 어디서 법원에서 해결을 봐준 거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라고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한 거예요? 협회에다가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청구 인락 조서 청구 인락 조서도 결국은 저거죠. 재판 중에 그죠? 재판 중에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협회에서 지금 돈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죠? 협회에다가 돈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사고를 낸 공인중개사가 인정을 하거나 인정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죠. 그죠? 자의로 합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걸 들고 협회에다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돼요. 협회가 공제를 들면 좋은 점은 협회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갖고 거래 당사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를 들어온 경우에도 협회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줄 돈이 아니다. 그죠? 아니면 뭐 줄 돈이다 한다는 얘기죠. 줄 돈이 아니다 그러면 소송까지 불사를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차피 구상권 당하죠? 그죠? 손해배상 책임을 협회에서 물어준다고 땡큐가 아니에요. 그 결국은 나한테 구상권 들어와요. 근데 나 대신해서 어때요? 협회에서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뭐 협회가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회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보증보험 같은데 보증서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서류를 갖추어서 청구를 하면 그냥 내준대요. 그냥 내주고 거꾸로 서울보증에서 나한테 그냥 구상권 청구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소송은 원래 그렇죠. 네, 승소를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 날 때 그러잖아요. 모든 비용은 그죠? 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으면 나는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인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까지 다 나죠. 그 다음에 협회 1억 5천만 원 모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죠. 이거 좀 금액이 애매하게 해놨죠. 5천을 해놨어야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죠? 1억 5천 원이니까 원래 안 돼요. 그죠? 원래 1억을 못 넣는데. 그 다음에 협회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협회와 의뢰법률관계 도망간 의리죠? 의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회가 손해배상을 하면 공제가 중단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일 동그라미 쳐놓으셔요. 여기 57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양갈로 4번. 계약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물어준 금액 5천만 원 물어줬으면 1억 넣어놨잖아요. 5천만 원을 물어주면 법원에서 5천만 원 나가는 거죠. 공탁금에서. 그럼 5천만 원 어떻게 다시 채워놔야 되겠죠? 협회는 어때요? 공제가 그냥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지가 되니까 재가입을 해야 돼요. 재가입을 해서 15일 내에 재가입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병원 보험회사가 협회인 줄 알았나? 보험회사가 협회인 줄 알았나? 중개완성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까지 어디로 얼마나를 설명하고 관계증서. 그죠? 관계증서 4번이 없어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아까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인정한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화해조서라든지 합의서라든지 이런 거만 있으면 협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그죠? 공제증서 4번이 필요한 건 아니다. 어차피 청구할 때 그 사람 치면 협회는 다 알고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서울 보증으로 갈 것인지 협회로 갈 것인지 공탁을 걸어놓은 법원으로 갈 것인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나는 방향만 잡으면 돼요.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죠? 거래 당사자는 계약할 때, 그죠? 보증서류의 4번을 받잖아요. 그 4번을 보고 청구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협회에 3년이 경과된 후 공제금 청구가 가능한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냥 3년이라고 기억하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죠? 근데 그 손해가 어떠한 행위로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불법 행위로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행위가 이루어진 10년이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어때요? 발생을 한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났네? 라고 안 날로부터. 왜냐면 우리가 보험도 어때요? 그 보험을 내가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다친 걸 알고 병원을 간 거잖아요. 그죠? 다친 걸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죠? 보증보험과 공제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보험을 든다라는 건 누구를 위해요? 보통 수익자가 누가 돼요? 나 혹은 법정 대리인, 법정 상속인 이렇게 되죠. 그죠? 수익자라 그러죠. 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사망하면 누가 타요? 법정 상속인이 타겠죠? 아니면 지정을 했을 경우 지정인이 타겠죠? 맞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내 편에서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공제 같은 경우는 어떻다? 내가 나와 관계없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탁의 경우 개업공인에게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과 동일해 3년이고요. 보증보험 공제의 경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 아니죠. 개인이 돈을 못 준다고 판단이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개인이, 그러니까 무조건 협회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협회에서는 1억까지만 한도 책임을 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받기가 편하겠죠. 협회로 가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1억이 넘어도 1억까지 해주잖아요. 2억이 발생을 해도 협회로 거는 거죠. 협회로 가면 1억까지는 무조건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채권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협회에다가 달라고 할 때는 이 둘과는 채무에 관한 존재만을 확인하는 거예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는 건. 그죠? 얘가 손해배상에 대한 제가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했다라는 그 사실만 인정하는 게 있고, 아니면 거래 당사자가 저한테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관계 확인 소송이 있을 수가 있고 청구 소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둘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확인만 하는 소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구할 수도 있죠. 청구해가지고 그 청구에 대한 채무가 인정이 됐다면 그걸 들고 가서 협회에 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협회에 달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 가지 않아도 우선 저한테 확인을 만약에 합의서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단계가 편하죠. 네, 네. 아니죠. 아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송 제가 처음에 나온 소송은 그 뜻이 아니고, 협회에다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제가 거래 당사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는데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야, 이거 네가 잘못해서 나 손해 봤네. 이랬더니 공인중개사가 미안해. 내가 실수로 그랬어. 인정해서 합의서를 딱 써줬어요. 그러면 너 합의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야, 미안한데 협회 가서 우선 받아. 이러는 거죠. 그러면 합의서만 가지고도 나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한테 소송을 두 가지로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면 네가 잘못했다는 부분의 인정을 넘어서 그 돈까지 더 청구할 거야. 이 소송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은 소송이 더 짧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짧은 소송을 해서 내가 이기잖아요. 왜? 얘는 나한테 합의서를 안 주거든. 그러면 그걸 들고 협회로 가는 거예요. 협회로 갔더니 협회에서도 인정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이거 갖고는 또 안 돼. 너 나랑 또 소송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대부분 법원에 확정 판결을 들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주겠죠. 근데 얘가 합의서를 들고 가면은 따져보겠죠. 많이 따져보죠. 협회에서는. 그죠? 얘가 그냥 귀찮고 난 더 이상 이런 분위기면 하잖아요. 잘못이 없는 상황인데도 진짜 고의 또는 과실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우겨서 합의서 써줘서 갔는데 협회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 이럴 경우에는 나하고 소송하죠. 이제 또. 네. 자, 넘기시겠습니다. 자, 30조 2항의 손해배상. 2항은 뭐예요? 빌려준 거죠. 네? 사무소 빌려준 겁니다. 사무소를 빌려줘. 아까 그런 똑같은 상황이죠. 병이 정과 정의 보험회사 협회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아까는 누가 했어요? 을한테 했었고요. 이번에는 정한테 하는 겁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을이든 정이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관없죠. 그죠? 지금은 당사자는 을이었어요. 그죠? 계약금 받고 날른 놈도 을이죠. 근데 계약서를 어디서 썼어요? 정의 사무실에 썼죠? 맞죠? 정의 사무실에 썼으니까 정한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밥 안 가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디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거래 당사자의 극단적인 편에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한다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이. 그죠? 공인중개사법이 거래 당사자의 편에 아주 극단적으로 편을 드는 게,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정의 사무실에 갈 때는, 그죠? 정의 사무실에 갈 때는 거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 자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구 책임이 있다는 거는 병은 잘 모르죠. 근데 병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네. 그럼 얘가 해주겠다라는 어떠한 기대감,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를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거죠.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실제로 누가 한 거예요? 의리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의리했지만, 정이 개업하는 사무실에서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정에 대해서도, 정도 신뢰, 거래 당사자에게 신뢰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의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부해야 되지.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떨까요? 지금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아주 사실적인 내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거의 좀 불법행위 냄새가 좀 나죠. 어쩔 수 없이. 그죠? 네? 지금 요거만 얘기를 들자면,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 얘는 지금 공제에도, 을도요, 공제에는 가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거는 또 맞아요. 지금 요거는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그죠? 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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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소송, 그러니까 진짜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의 억울한 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지금의 이 순간의 얘기는 정 문제거든. 그잖아요. 지금 그 안타까운 건 정이거든. 그래서 사무실 좀 빌려줬다고 지금 손해배상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지금의 요거를 문맥 텍스트 상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어때요? 을도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던 거야, 지금 현재 상황. 그죠? 을도 사무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보면 뭐가 나네요. 월세방 좀 구해줘라는 말이 있어요. 월세방 좀 구해줘. 그러면 알았어 했죠. 중개계약이 성립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월세방을 구해줘. 보이진 않았던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전화로 했을 수도 있지만 중개 의뢰를 했다라는 건 물리적인 사무실에 왔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뭐 컴퓨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지만 컴퓨터가 안 되든지 프린터가 안 되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을도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정도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정말 을이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정의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의 이름으로 볼 때는 의뢰사무실, 정의사무실 다 개업 공인중개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도 당연히 신뢰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안 해도 빌려주기만 해도 그 사무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우리 무등록자하고 거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래 자체 한 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물건 받은 거 자체도 딱 잘라야 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받아도 안 돼요. 저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알아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떴다방임을 알잖아요. 떴다방하고 쉽게 얘기하면요,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 법은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놓은 이유는 뭐라 그랬죠? 공인중개사한테만 타이트하죠. 현재 상황. 거래 당사자에게는 아주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리건 정의건 다 둘 다 기업 공인중개사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근데 지금 누구? 병을 지금 보호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도 책임을 다 진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 활동,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빌려줬을 때 손해를 입힌 경우, 둘 다 각각 업무 부정을 설정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업무 부정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의 설정 나옵니다. 업무 보증 조금 접할까요? 네.